안녕하세요, 카리포터 창공입니다. 기아차 K3 F10 K3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3라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쟁 모델이라고 그러면 아반떼 한 대밖에 없어요. K3와 아반떼 두 대만의 경쟁 모델이죠. 하지만 K3와 아반떼의 파워트레인은 똑같아요. 스마트 스트림, 또 굳이 한다 그러면 GDI 터보 엔진이 있긴 있는데, 차 같은 경우는 1.6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입니다. 아반떼와 비교도 해볼 것이고요, 이 차의 연비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K3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대한 성능은 익히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향에 있는 상호 주유소에서부터 전라도 광주에 있는 돼지꿈 주유소까지 달려왔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말씀하세요. 돼지꿈 주유소. 이곳을 목적지로 설정할까요? 네. 다음 화면에서 경로를 선택해주세요. 통행요금은 18,700원입니다. 고향에 있는 상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전라도 광주에 있는 돼지꿈 주유소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절반 정도 달려온 것 같아요. 현재까지 연비가 리터당 19.7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한 시간이 1시간 55분을 달려왔고요. 현재까지 주행한 거리가 168km를 주행을 했네요. 제한 속도 내에서만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반떼도 마찬가지지만 K3도 0.6 직렬 4기통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적용이 됐어요. 연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엔진과의 변속기와의 조화가 정말 환상인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의 차에서 말하는 IVT 무단 변속기인데요, 변속기를 수동으로 돌리면 1단부터 8단까지 변속이 됩니다. 하지만 무단 변속기라는 점, 수동으로도 변속을 할 수 있다는 점, 파워트레인에서 강조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23마력 15.7토크의 수치상은 그다지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차체가 작고 차체가 가뿐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진 않다. 생활 영역에서 주행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엔진에 적당한 무게에 적당한 크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다, 더 원한다 그러면 터보 모델에 적용된 GDI, GT 모델을 선택하시면 돼요. GT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퍼포먼스, T1팩이 있기 때문에 서스며 브레이크며 모든 것을 또 튜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행 감성을 또 표현하기에 또 적당한 차죠. 재밌게 타려면 중형 이상의 것보다도 휠 베이스가 좀 더 짧은 준중형급의 차량이 주행을 하기에, 그다음에 퍼포먼스를 즐기기에, 재미를 즐기기에 가장 적당한 차량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 차는 일단 0.6 스마트 스트림 기본 차량입니다. 연비가 꽤 나올 것 같아요.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행한 거리가 330.6km를 주행을 했고요. 현재까지 연비가 리터당 19.5km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시간 37분을 주행을 했는데, 휴게소를 한 번도 안 들려도 제한 속도로만 주행을 하더라도 4시간이 채 안 돼서 도착을 할 수 있다는 점, 안전하게 주행을 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를 주행하면서 가장 장점으로 꼽는다 그러면 ADAS 기능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차선, 전방 차량과의 거리,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기능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2.3인치 계기판 화면에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화면상에 비 오는 모습까지 같이 연출이 됩니다. 재밌네. 주행을 하면서 화면이 왜 이러지? 자세히 봤더니 화면 속에 비 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목적지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유소 문 닫았어. 1월 어째 주유소가 이 시간에
영업을 안 하나 봐요. 오늘 닫았네요. 아, 어쩔 수가 없네.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돼지꿈 주유소까지 달려왔습니다. 341km를 주행을 했어요. 연비가 리터당 19.6km를 기록을 했네요. 총 주행한 시간이 3시간 48분 주행했네요. 현재 시간이 1시 52분을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고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이만큼 효율성이 좋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더 뉴 K3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가성비 경쟁할 모델 자체가 아반떼와 K3 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수입 브랜드나 국산 브랜드 자체도 이 준준형 자체의 K3와 아반떼를 대적할 만한 차가 당분간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최첨단 주행 안전 보조 장치까지 모두 들어간 준준형급에서 만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바람 진짜 많이 부네. 와, 연비 진짜 대박 아닙니까? 19.6 대단해요. 고속도로면 제한 속도로 시속 100에서부터 시속 110km 주행으로 달렸는데 시속 100으로만 주행했다 그러면 리터당 20km는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연비 수치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K3라 그러면 한국에서는 K3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해외 시장, 호주에서는 세라토, 북미에서는 포르테로 판매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원래 해치백 모델은 GT로 판매가 되고 있죠. 최근 3년 동안 판매량을 살펴보면 국내 판매량이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국내에서 11만 3천 대가 판매됐어요. 해외 판매량은 48만 8천 대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링 모델이죠. 한국에서 11만 대, 해외에서 48만 대, 3년 동안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한국에서는 화성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반떼와 K3만의 경쟁 모델이죠. 가성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가성비가 있는지 어떤 점이 K3만의 경쟁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It's like I can hardly breathe when you say my name. I know we've waited and we've prayed. K3에 적용된 장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있죠. OTA, 하차 후 최종 목적지, 내차 위치 공유 서비스, 후석 취침 모드, 기아 페이, 17인치 전면 가공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LED 헤드램프,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LED 브레이크 제동 등. 근데 운전석 파워 시트, 앞좌석에는 응따뿐만이 아니라 앞좌석에 통풍 시트가 적용됐는데 뒷자리에는 통풍 시트는 없어요. 열선만 적용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변속기 노브, 변속기 노브에 가죽이 적용됐다고 이렇게 옵션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드라이브 와이즈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고요. 전자식 충돌 방지 보조 FCA, 그 다음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차는 작지만 준준형 세단이지만 중형 이상급의 옵션이 편의장치가 안전장치에 적용된 K3 모델입니다. 물론 아반떼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아반떼와 경쟁 모델을 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가격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 경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이에요. 시그니처 2,470만 원에 모든 옵션을 다 모두 더해서 차값만 딱 떨어집니다. 2,600만 원이에요.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보다도 불과 2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기존보다도 훨씬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기판 10.25인치, 모니터 10.25인치, 훨씬 눈 시야상으로도 화려하고 좋아졌어요. 물론 아반떼도 좋아졌죠. 아반떼를 비교를 해보면 풀옵션 인스크립션입니다. 2,499만 원에 썬루프와 17인치 타이어 휠을 하게 되면 2,574만 원이에요. 26만 원. 아반떼가 26만 원이 더 싸네요. 최고 사양일 경우에. 하지만 K3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아반떼와 K3를 풀옵션으로 사시는 분들이 불과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반떼는 스마트와 모던, 인스크립션 세 가지 트립으로 나눠져 있고요. K3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여기에 또 옵션을 정말 많이 나눠놨어요. 이 트림뷰로 해서 각각 세부적으로 나눠서 선택권이 많이 넓어졌다. 내가 원하는 옵션을 내가 지불할 만큼만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반떼보다도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시려나 모르겠네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아반떼의 모던이랑 K3의 프리스티지나 노블레스로 몇 가지 옵션만 넣어보면 아반떼보다 좀 더 저렴하게 내가 원하는 옵션으로 묶음으로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는 것 같아요.
더 뉴 K3와 풀 체인지된 아반떼 두 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K3와 아반떼 어느 누구도 경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첨단 사양과 안락함이 더해진 차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분간 수입차뿐만 아니라 국내차도 준준형 세단의 K3와 아반떼를 이겨보기 위해서 출시를 하겠다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자, 아반떼는 접어두고요. K3 같은 경우에 지금 1.6 스마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가 아닙니다. 토션빔이 적용되어 있어요. 하지만 0.6 가솔린 터보, 0.6 가솔린 터보 GT 5도어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세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5도어로만 가솔린 터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0.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을 하게 되면 2,922예요. 여기에 또 스포츠성은 살린 차인데 티온을 해야죠. 업데이트를 해야지.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티온이 퍼포먼스 패키지 1, 2 이렇게 적용이 되면 175만원과 115만원에 적용이 됩니다. 컨트롤 암, 비스테인, 쇼크 쇼버, 강화 스프링, 스테빌라이저 바, 브레이크 시스템, 흡기 시스템 이렇게 6가지 퍼포먼스 패키지를 더하게 되면 총 3,212만원 3,212만원에 0.6 가솔린 터보의 이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가격 같아요. 제가 K3를 구입한다 그러면 저는 0.6 가솔린 터보 GT5를 구입할 것 같아요. 티온 넣어서 풀튜닝해서 오히려 훨씬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이 차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카리포트 차한국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And as you fall into stars, you find your place among the orchards. Know you're perfect as you are.